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오빠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이라고 굉장히 핫하신 분이죠. 삼성전자 관련해서 아주 영향력이 크신 분인데 이분이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이 바닥이라는 그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상승장을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참아오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전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무엇을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시는지 내용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연 매출을 보면 거의 10년 가까이 지금 200조대 멈춰 있습니다. 물론 200조가 엄청난 금액이긴 하지만 단순히 그 금액이 크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성장을 하느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조 벌던 기업이 다음에 220조를 벌면 10% 성장한 거지만, 10조 벌던 기업이 15조를 벌면 50% 성장한 거죠. 물론 매출도 중요하지만 주가의 특성상 성장률도 아주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200조대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게 지금 악재로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파운드리 육성과 인수 합병을 통한 외형 성장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반박의 여지가 없죠.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D램이나 낸드 플래시 같은 메모리 반도체는 너무나도 기대치가 높고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죠. 뭐 그렇다고 가전이나 디스플레이에 기댈 수도 없는 거고, 뭐 스마트폰은 너무 뻔하고, 뭔가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을 만한 게 사실 현재로서는 파운드리와 M&A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파운드리는 TSMC라는 넘사벽의 존재가 있는 데다가 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가를 빨리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M&A 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네요. 요즘 삼성전자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하나 있죠.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럴 때마다 전문가들은 주가가 이미 선반영이 돼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주가를 결정짓는 요인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거 하나만으로는 사실 설명이 안 되긴 합니다. 뭐 어쨌든 선반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반영이 된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선 지금 6개월을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1월에 최고점을 찍었으니까 약 6개월 후를 보면 3분기에 해당이 되고,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는 1분기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다, 이렇게 아주 쉽게 설명이 됩니다. 그 뒤로 주가가 빠졌다는 얘기는 3분기 이후로 실적이 안 좋아진다고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4분기부터는 성장률이 꺾여서 내년 초까지 D램 가격이 떨어진다는 예측이 거의 맞는다고 봐야겠죠. 삼성전자는 D램과 파운드리 그리고 스마트폰, 이 세 개가 가장 큰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D램은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하향 추세에 접어들 것이기 때문에 주가에 부담이 되고 있고, 스마트폰은 3분기에 폴더블 폰이 나오긴 하지만 이게 과연 갤럭시 노트를 대체할 정도로 많이 팔릴까? 이런 의구심이 있다는 거죠. 판매량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글로벌 1위이긴 한데 사실 대부분의 이익은 애플이 다 가져갑니다. 애플 특유의 고가 정책 때문인데요. 이 매니아층이 워낙에 두텁다 보니까 비싸게 출시해도 잘 팔리죠. 지금 저가폰 시장에서는 샤오미나 오포, 비보 이런 중국 업체에 밀리고 있고, 고가폰에서는 애플한테 밀리고 있습니다. 워낙에 쪽수가 많아서 점유율이 1위이긴 하지만 반도체처럼 그렇게 실속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도 않죠. 그래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너무 뻔한 거 말고 뭔가 새로운 분야에서 강력한 한방이 필요한데, 가장 유력한 두 분야가 바로 파운드리와 M&A라는 겁니다. 아직 미국 투자가 확정이 되진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아마도 오스틴에 투자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가동이 정상화가 되면 TSMC만큼 수율이 올라갈 것이고, 수율이 올라가면 미국의 애플이나 퀄컴 같은 이런 대형 고객들 입장에서도 TSMC한테 너무 의존하는 것보다는
삼성전자와 경쟁을 시키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아마도 삼성전자에게 물량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삼성전자 수율이 뭐 50%도 안 나온다. 이런 정말 비관적인 기사가 나왔었는데 지금 TSMC 수율을 보면 10나노 이하에서는 60% 수준이라고 합니다. 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수율이 90% 이상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기사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고요. 10나노 이하에서는 TSMC조차도 60% 수준이니까 삼성전자의 50%대 수율이 그렇게 절망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조 공정에 따라 수율은 다를 수 있겠죠. 아무래도 난이도가 높을수록 수율은 낮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투자가 당장 확정된다고 해도 사실 뭐 공장 짓고 장비 들여오고 수율 잡고 하려면 최소 몇 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먼 미래에 투자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메모리 반도체는 물론 지금 크게 봤을 때는 슈퍼사이클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3분기에 비해서는 4분기에 살짝 그 가격 상승폭이 꺾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또 역부족이라고 보고 있죠. 그렇다면 남은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수합병이죠. 지금 인수합병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기업이 네덜란드 NXP 반도체죠. 차량용 반도체 기업인데 인수 비용으로 지금 40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0조가 아주 큰 돈이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1년 이내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돈이 약 210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돈도 많으면서 왜 이렇게 뜸들이고 있냐 이렇게 또 불만을 가지신 분들도 많은데 이거는 제 추측인데요. 요즘에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이재용 부회장의 결단이 있어야만 이런 대규모 투자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투자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타이밍도 기가 막힌 게 다음 달이면 가석방 요건이 갖춰지기 때문에 가석방에 대한 가능성이 무조건 생기는 것이고요. 추가로 특별 사면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언론에 어필했던 게 지금 대기업 총수가 부재 중이라 우리가 뭐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번 달에 M&A를 발표하고 미국 투자를 발표해서 주가가 올랐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것 봐라, 이재용 부회장 없어도 잘 돌아가지 않냐. 총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며. 뭐 미국 투자도 잘하고 있고 M&A도 했고 뭐 주가도 오르잖아. 이런 비난이 쏟아지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석방이든 특별사면이든 일단은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를 해야 그동안 숨겨뒀던 비장의 무기들을 발표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출수를 해야 삼성전자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주장이 많은데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이 뭐 엄청난 능력자라서 뭐 며칠 만에 삼성을 막 구렁텅이에서 끌어올려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언론 플레이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명분상 굵직한 투자가 이재용 부회장이 복귀 후에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야 주가가 오른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이재용 부회장이 일단 복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미국 투자가 이루어지고 대규모 M&A까지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그때쯤이면 주가가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정말 많이 답답하실 텐데 지금 기사 내용을 쭉 보셨다시피 뭐 대체적으로 좀 공감이 많이 가는 내용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고 충분히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